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가치투자 김민수 대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떻게 가치투자를 할 것인지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월은 그렇다 치고 2월은 지수가 11월부터 코스피가 9주 연속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4주째 하락할 뻔했는데 그래도 주 후반에 힘을 내주면서 4주 만에 지난주 상승 마감했고요. 이렇게 코스피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지만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습니다. 이번 주는 FMC도 있고 1월장이 마감되고 2월장이 시작되는 한 주죠. 네. 마음의 준비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는 뭐 거의 기대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준비를 할 것도 없죠. 근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1월장에. 네. 어떠셨어요? 뭐 개인적으로요? 네. 그거야 뭐 그냥 어차피 뭐 쫓아다니는 잔잔바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하나의 윤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몰아치는 감이 좀 크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매체 얘기도 나오긴 하곤 있지만 일단 1월 달의 특성이 원래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가져가는데 그려진 그림을 보고 먼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될 거라는 개연성을 먼저 안고 움직이는 흐름들. 이거는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큰 줄기들은 계속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부터 보게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왔던 시장의 가장 큰 섹터는 AI죠. 네, AI 쪽에서 가장 또 많이 또 얘기가 나왔던 건 작년 하반기 하드웨어 쪽이었었죠. 그래서 뭐 CX부터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까지 계속 또 하나의 축을 만들었었고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는 소프트웨어가 갑니다. 그래서 또 지금 동향은 소프트웨어 쪽에 약간 차익매물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축인 보안 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그런 쪽으로 약간 시장이 바라보는 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큰 축에는 AI가 있다. 그런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AI가 그러면 또 그쪽에서도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은 어딜 또 바라보냐면 AI가 또 나중에 가서 결부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은 이거죠. 네. 이제 이러면 안 해요. 네. 이것만 손모양만 했는데 아시네요. 네. 그게 좀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도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애플이 사전 예약을 잘 판매하고 나니 이제 삼성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다 뛰어든다고 하니까 관련주 강세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AI가 붙을 겁니다. 붙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강력하게 붙어서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 같고요. 플랫폼을 또 만들어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드웨어가 제공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뭐 약간 하드웨어 쪽이 움직이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핵심이 그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일단 카메라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죠. 네. 뭐 거의 16개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내 눈동자 바깥에 거 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 들어가고 거기다가 사운드에서도 또 다른 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동작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하드웨어 쪽은 나오는데 저희가 하드웨어 가지고는 초기에는 강하게 부각을 받아도 핵심은 하드웨어 쪽이 이거 뜯어보니까 여기 하드웨어 이거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가 이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론은 어떤 트렌드를 맞춰서 내가 저 비전 프로를 사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걸 쓰고 싶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런 변화를 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반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무겁다. 그리고 약간 좀 쏠린다. 어지럽다. 이런 반응들은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 먼저 착용한 사람들의 반응들은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개선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 쪽 나왔을 때 핵심은 소프트웨어. 이쪽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또 계속 찾아보고 거기에 걸맞는 쪽으로 나갈 것 같고 특히 이게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메타의 오큘러스 쪽과는 조금 다른 게 이건 그냥 VR로 통해서 가상 공간을 보는 정도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비전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는 XR이다 보니까 AR, VR 모든 걸 다 혼합시키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현실과도 같이 연결되는 어떤 문서 작업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뭐 영화도 뭐 좀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이걸 하나를 통해서 PC나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다 한꺼번에 통틀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들은 당연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과정들 이걸 좀 더 체크하고 그에 맞게 또 돼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XR 기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목받았었던 로봇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 채팅창에 박동민님께서 로봇주들도 생각보다 견조하네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AI 또 메타버스 관련한 기기 소식과 함께 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소식과 함께 가장 주목받을 건 올해는 뭐니 해도 소프트웨어 쪽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쪽은 네. 이번에 삼성의 아이 할 때 조금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답답한 거죠. 로봇 그 관련된 쪽 뭐 계속 뭐 한다고 그러는데 변화도 없고. 근데 거기서 분명히 아이 할 쪽에서 얘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모멘텀으로 나오지 않을까. 로봇이요? 예. 네. 근데 기대감이죠. 예, 그런 쪽이고 일단 뭐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자리는 아닌데 그런 쪽의 변화들 또 로봇 쪽은 보니까 예전에도 그때그때마다 주도하는 종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챙겨보긴 봐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I가 결부돼서 또 다른 진화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앵커님 옆에 비서 로봇이 이제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 방송할 때 물 좀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가서 또 달려갔다 갖고 오고 이런 친구들 나올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방송 하실 거죠? 그럼요. 예, 네. 예,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근데 그때 되면은 아마 대표님은 이렇게 이미 쓰고 나오실 것 같아요. 고글처럼. 네. 그럼 거기서 방송하겠습니다. 거기서 연결돼서 초연결 시대로. 네. 로봇주는 지금 대장주는 에브리봇인가 봐요. 그런 쪽에서 뭐 휴림도 최근에 보니까 좀 움직이고 변화는 나오는데 약간 요즘에 이쪽 관련된 쪽은 그쪽이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커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아직 윤곽이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생각보다 어떤 그쪽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또 생각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도주는 원래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종목들 쪽에서 어떤 변화를 받고 같이 끌어나가는 게 가장 크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자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자리는 괜찮거든요.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아마 그 수요일 날쯤에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월과 2월 맞닿아 있는 한 주, 그리고 2월의 시작 본격화될 시점입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 아까 오프닝에서도 저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크게는 FOMC 실적, 그리고 지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월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딱 한 개입니다. 1월달 그렇게 고생시켰으니까 2월달은 개인적으로는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벌어뜨리는 첫 번째 단서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시장이 다시 2,500선을 넘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 선물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4,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당일 중에 탄력받아서 흐름들 가져갈 때는 5,000개 정도가 쌓여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1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장중에 한 마이너스 3,000개, 5,000개까지 계속 누르다 보니까 시장이 못 가고 계속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눌렀던 것들, 이 정도면 좀 됐어. 라고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에 시장에 또 수급으로 압박을 가져갔던 게 연기금 매도거든요. 이게 1월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9천억 대 이상 매도하다가 이게 일단 매도분이 끝나는 모습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매도가 끝났을 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우리 큰형님 매물 나올 거 이제 없는데, 이제 좀 움직여야지. 살살살살 움직이는 게 기관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네. 눈치 보지 말고 좀 팍팍 못합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네. 예, 수급상의 그들끼리의 그 눈치 작전. 이게 거의 끝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수, 거기다가 기관들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2월은 다를 겁니다. 끝.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요.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PBR 0.9배가 깨졌거든요. 네. 예, 1월 한 차례
0.9회를 깨트렸다는 것은 결국 뭐 위기감을 네. 조성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쭉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 증시 부양 패키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연기금도 지금 좀 바닥을 잡아나가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셨는데요. 네. 그러면 2월에 가장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라고 하셨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 실적 관련된 쪽이 이제 거의 이제 공개가 다 될 거고요. 근데 4분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더 쏟아부읍니다. 그 좀 안 좋은 거, 뭐 한꺼번에 정리하자, 빅베스라고 네. 그러죠. 네.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한 1분기나 2분기 때부터는 터널라운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들이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작에 되는 약간 좀 올해 들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실적이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가세가 될 거야 라는 쪽에 대한 힘만 조금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종목들이 확산이 살살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반도체 다음으로 가세해 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시작하기 전에 조선 기계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네. 뭐 전력기기 쪽은 양호하고요. 조선도 뒤늦게 움직이지만 조선은 만약에 유가가 탄탄하게 되면은 역시나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실적까지 같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뒤늦게라도 조금 플레이는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유가가 좀 올라섰어요. 네. 유가 올라서 유가 어떻게 더 갈 것 같습니까? 앵커님? 그러게요. 아니, 더 갈까요? 네.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되면 앞에 있는 패널은 되게 당황합니다. 네. 일단 유가는 78달러 넘어왔으면은 네. 80달러에 터치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 터치는 들어가는데 터치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묵직하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시장에 저항이 많겠구나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지역적 리스크가 뭐가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지는 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80달러 안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유가가 촉발해서 나오는 또 그냥 뭐 헤드라인 쪽에 여러 가지 또 물가지수 쪽은 약간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쏙 달갑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또 저희가 대응할 거는 흥구석유? 예? 네. 뭐 이런 쪽이 주가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그를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또 다시 높아질 것 같고, 보통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가 일반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가 이게 또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막 연결돼서 가난한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 혹시 그쪽이 약간 또 지금 AI 시대에 또 에너지 많이 필요한,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AI가 없던 데 대비해서 2.5배가 전기가 더 들어간대요. 그거 다 누가 하겠습니까? 원자력 쪽은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쪽으로 또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되, 과거처럼 유가가 올라갔다고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또 이차 전지가 움직이는 거는 제한된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쪽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막 변화가 붙겠죠. 그 하나가 원자력이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적 차원에서 반도체를 도와줄 만한 좋은 가이던스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쪽, 네. 또 혹시 생각하시는 쪽 있으시면 꼽아주세요. 반도체를 도와줄 만한 쪽이요. 네. 근데 뒷받침할. 그러니까 그렇게 꼬아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반도체를 도와줄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사는 게 맞겠죠. 네. 그쪽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네. 하나 이번에 인텔의 실적에서도 보여줬듯이 인텔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혹시 그래도 미국 정부의 등에 힘을 입어서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인텔이 나온 실적 보고는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 맞는 AI의 정확한 그 트렌드에 맞는 칩을 하느냐 아니냐,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말은 많게 뭐 우리 메테오 레이크 갈 거야 뭐 그러면서 다음으로 우리 PC에도 CPU AI가 되는 거 장착할 거야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가이드에서 그 따위로 보여주게 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되는 쪽으로만 봐야지, AI 쪽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데 그쪽에 맞는 쪽으로만 봐야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것도 같은 반도체 쪽에서도 섹터의 흐름들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월장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경제 지표일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FOMC 회의 쪽에서 나올 내용들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FOMC에서요? 네, 이번 FOMC. 어차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논의를 언제쯤 할지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근데 QT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QT 축소?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큰 빅 픽처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먼저 나왔다는 것들이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때 FOMC 회의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QT도 테이퍼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점점 축소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시장은 이제 진짜구나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을 봤을 때 연준이 봤을 때 지금 하나는 물가, 하나는 경기 쪽은 이제 고용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워낙 좋습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더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변. 이것도 그냥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물가가 쭉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 관리됐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우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나 뭐 계속 다른 변수가 툭툭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2%대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2%대 후반대에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선제적인 금리나 한두 번 하고 기다려 보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아마 두 축에서 하나만 됐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듯이 올해 금리나 뭐 6번 이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조가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유동성이 회복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를 체크하게 되면 아마 네. 그런 회복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실적을 끌고 있는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돌려주세요. 한국도요. 네. 뭐 어떻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이. 물론 2차전지 쪽이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축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반도체가 움직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이 정도면 좀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는 시장의 움직임들 선순환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는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에서 AI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하드웨어 쪽에서도 AI 쪽에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인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얘기해 볼게요. 금요일장에 네. 정말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예,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어떤 하나의 끌어당기는 그런 좋은 재료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요 부진도 있지만 그래도 한 2분기 정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니까 또 증권가에서는 그거 과도하게 낙관적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가운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뛰네요. 갑자기 반도체 쪽에서 몇몇 참고 있던 종목들이 뛰는 거는 이제 눈길이 가는데. 네. 자, HBM. HBM도 다시 움직임이 나오긴 시작할 걸로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2차전지.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건 잊으십시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건 다 잊으세요. 어차피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돌아갈 때도 맞추지도 못했고 떨어질 때도 어떤 가이던스 제대로 주지 못한 쪽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봤을 때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2차전지 쪽에 저희가 이제 관심 가장 많은 쪽이 그쪽이죠. 지금 양극재, 이제 소재 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쪽은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P와 Q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P 같은 경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강력하게 떨어진 거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P만 떨어지고 Q만 버텼다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다 보니까 수출 동향도 급하게 꺾였죠. 그걸 보다 보면 당연히 밸류 꺾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체크해야 될 거는 P와 Q 중에서 먼저 뭐가 움직이냐면 P가 움직입니다. P가 왜 움직이냐면 리튬 가격들이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이제 횡보가 들어온다고 볼게요. 횡보가 들어오고 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 들어와도 양극재 업체들은 실적이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P와 Q가 다 떨어지는 구간 쪽에서 P 때문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났던 부분들이 이게 그러면 한 분기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때 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유지가 되는 쪽이다 보니까 P는 거의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공장 멈춰놓은 거 아니고 그러면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Q가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평가 손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흑자가 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과거처럼 P와 Q가 동반적으로 올라오는 구간들이 확인돼야 추세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 과정의 초입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다시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2, 30주를 그런 식으로 약폭 컸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팔고 요거를 맞춰봐야 됩니다. 맞춰놨다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맞춰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수량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올해는 상저하고. 오늘은 상저하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상승, 그러니까 수요량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 30% 이상이었거든요. 작년까지 안 좋다고 해도 그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20%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성장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것 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못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쪽에서 Q 회복이 확인된다. 생각보다 또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자동차 쪽에 대한 변화들이 훨씬 더 빠르게 수요가 좀 살아난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저희가 공식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생활들은 뭐가 또 변수가 바뀐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아나기 시작해서 Q가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들이 확인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피해 흐름 보면서 빠지지만 않아도 실적은 반등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한 베팅은 들어가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치빠 전략, 지고 빠지고 하면서 그 중심적인 물량은 좀 갖고 앞을 보시되 시간이 당장 뭐 어떤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조금 흐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주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최우선 순위로 지금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보시는 쪽이 어떤 쪽인지 지금도 엔캠 같은 경우는 급등하거든요. 엔캠은 잊으세요. 네. 그거는 뭐 어차피 급등한 종목 가지고 거기까지 갔던 거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 점유율 3위 쪽이 북미 쪽으로 가서 이제 1위 할 거다. 라는 쪽으로 된 기대감들이 삼아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이게 초기에 이어졌던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밸류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빼고 지금 최선호는 여전히 소재 쪽에 가장 앞단에 고생 많이 했었던 쪽이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쪽. 예.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을 찍었느냐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 가격들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변화들은 아직 모르겠고 게다가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악재만 가득하기 때문에 거의 저항상의 바닥은 맞습니다만 이게 바닥이 맞다고 하더라도 출렁임이 상당히 크겠죠. 이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업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워낙 많이 하락한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 선에서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변수들이 좀 불확실하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까지 갔다가 금세 그 고점에서 음봉을 딱 기록하고 그리고 갭 하락하면서 크게 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이틀 사이에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8% 정도? 이 정도 조정이 확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정세인데 반도체주 더 쉬어갈지 또 아까 말씀해주신 일부 종목들은 또 들썩들썩 하는데요.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네, 일단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좀 쉴 걸로 봤습니다. 네. 살짝 쉬고 게다가 좀 대체할 섹터가 뭘까라고 봤을 때 대체 섹터 쪽으로 좀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그게 약간 지금 분위기로는 여전히 강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기조로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삼성전자의 IR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가 과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의 변화를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 맞추고 체크하게 되면 지금쯤이면은 다시 고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를 그냥 보게 되면은 기술적인 자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확 밀릴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 쪽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쓱 돌릴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변화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이것도 지금 돌아가는 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 밀렸다가 한번 가격 메리트 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자리 잡고 턴한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올해 수주 받는 HBM 쪽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쪽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변화들은 HBM도 여전히 실적은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수주를 받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단서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일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은 좀 더 힌트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좀 눈치챌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의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쉬어가는 큰 하락 보이지 않고 쉼표를 찍고 있는 모습 잘 유념해서 살펴보면서 움직임을 빠르게 또 체크하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